안녕하세요. 오늘의 사연은 남편의 외도 때문에 고생하신 아내분이 보내주셨습니다. 외도한 남편보다도 뻔뻔한 내연녀 때문에 속상해하시다 결국 내연녀에게 철저히 복수해 주셨다는데요. 무슨 사연일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저는 하마터면 감옥에 갈 뻔한 33살 부인입니다. 저 자신을 이렇게 소개하는 이유는 말 그대로 얼마 전 감옥에 갈 뻔했기 때문이었습니다. 감옥에 갈 각오하고 일을 저질렀지만 다행히 잘 해결되어서 감옥은 안 가게 되었습니다. 제가 어쩌다가 감옥에 가게 될 뻔했냐고요? 남편의 외도, 그리고 남편과 외도를 즐긴 내연녀 때문이었습니다. 이 두 사람이 무슨 짓을 했고 제가 어떻게 대처했는지 말씀드리겠습니다. 일단 저는 남편이 외도하는지 까맣게 몰랐어요. 제 일이 바쁜 와중에도 남편을 들여본다고 들여봤는데 그게 부족했던 걸까요? 아니면 남편이 바쁜 쪽으로는 머리가 잘 돌아가서 철저히 외도를 잘한 덕분일까요? 정말 남편 외도에 대해서 까맣게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러다 외도에 대해 알게 된 사유도 기막힌데요. 제가 알게 된 게 아니라 외도녀가 찾아와서 알게 된 것이었습니다. 아직도 잊을 수 없는 몇 달 전의 일이었어요. 그날로부터 이틀 전이었던가 남편과 심하게 다투었습니다. 외도를 알아채서 다툰 것은 아니었고요. 남편이 회사에서 잘리고 몇 달째 무기력하게 사는 게 화가 나서 다투었던 겁니다. 아무리 어려운 시국이라도 직장은 알아봐야 하는 것 아냐? 알아보고 있다니까 왜 자꾸 그래? 직장 알아보는 사람이 하루 12시간 퍼질러 자고 있어? 마스크 쓰고 밖에 나가서 취직 자리라도 구해봐야 하는 거 아니냐고. 내가 알아서 한다니까. 남편 회사가 어려워서 결국 인력 절반 이상을 감축했는데 하필 우리 남편이 거기 걸려들었던 겁니다. 저도 회사 잘려본 적이 있는 사람이라 회사에서 잘리다는 게 당사자에게 얼마나 좌절감을 주는지 잘 알아요. 그래서 한 몇 달은 남편이 알아서 기운 차리도록 내버려 두었습니다. 그런데 몇 달이 지나도 스스로 기운을 차리기는커녕 점점 백수가 되어가더군요. 제가 출근할 때도 자고 퇴근할 때도 오면 또 잡니다. 나이 30대에 은퇴자처럼 좋게 말하면 여유롭게 나쁘게 말하면 나태하게 사는 꼴이 어떻게 좋게 보이겠어요. 그래서 몇 번 이야기했지만 남편이 알아먹지 못해서 결국 크게 다투었습니다. 제가 말을 좀 심하게 했는지 남편이 마지막에는 질질 짜더군요. 남자가 우는 모습 보기 싫어서 저도 그쯤하고 그만두었었습니다. 그리고 이틀 뒤의 일이었어요. 아침에 출근하는데 누가 절 붙잡더군요. 누구누구씨 맞죠? 그런데요. 야 이년아. 갑자기 모르는 여자가 제 뺨을 때리는 겁니다. 남에게 맞아본 적도 거의 없는데 출근길에 갑자기 뺨을 맞으니 정신이 하나도 없더군요. 멍하니 상대를 바라보니 여자가 제게 막 소리를 지릅니다. 네가 그 사람 안으면 다야? 다냐고? 왜 이러세요? 왜 이러냐고? 그 사람 마음도 모르고 짓밟은 년 응징해주는 거다 왜? 이름도 모르는 여자가 말하는 그 사람이 아무래도 제 남편을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정신없는 와중에도 그 사실 하나만은 머릿속에서 정리가 되더라고요. 이 여자는 제 남편이랑 잘 아는 여자라는 사실요. 그냥 아는 사이라면 이렇게까지 행동할 리 없지 않나요? 그때부터 남편에게 내연녀가 있다는 생각이 확 들더라고요. 그녀는 제게 할 말 다 하고 회관이 떠났고 저는 출근 못한다고 회사에 알리고 바로 집으로 돌아갔습니다. 자기야 출근 안 했어? 자기 딴 여자 있어? 제가 남편에게 물으니 남편 표정이 싹 하고 굳더군요. 다른 여자가 없었다면 무슨 소리냐고 반론을 했을 텐데 그냥 확 굳어버리는 게 누가 봐도 100%였습니다. 저는 그 여자에게 맞은 얼굴을 들이대며 소리를 질렀어요. 내 얼굴이 왜 이런 줄 알아? 어떤 여자가 갑자기 내 뺨을 때리고 자기 괴롭히지 말라고 하더라. 자기 지금 나 놔두고 바람 피우는 거야? 무슨 소리야? 그럼 자기 휴대폰 내놔봐. 저는 우격다짐으로 남편 휴대폰을 빼앗고 살펴보았습니다. 잠김 화면 패턴 정도는 알고 있었고 패턴을 여니까 기가 막히더군요. 바로 어제 그년이랑 주고받은 카톡이 있는 겁니다. 진짜 아내년 때문에 못 살겠다. 또 왜 그래? 그년이 내가 직장 못 구한다고 막 뭐라 하잖아. 어제는 너무 서러워서 눈물까지 났어. 그년이 자기 눈물을 흘리게 했다고? 말하는 내가 더 쪽팔린다. 그만하자. 결국 그 여자는 진짜 내연녀였고 남편은 제게 혼난 것까지 내연녀에게 일러 바치는 사이였던 겁니다. 그리고 내연녀는 자기가 사랑하는 우리 남편 생각해서 절 공격한 것이었죠. 저는 사정을 다 알고 나니 정말 기가 막히더군요. 그래서 당장 그 내연녀에게 전화해서 다시 만나자고 했습니다. 그런데 다시 만난 자리에서 그 내연녀는 다짜고짜로 또 제 뺨을 때리더군요. 너 같은 년은 맞아야 해. 몇 번이나 뺨을 때리고 침까지 뱉고 가는 겁니다. 미친년도 그런 미친년이 없었어요. 2번이나 얻어맞은 저는 도저히 참을 수가 없더라고요. 물론 경찰에 고소하는 방법도 있었지만 맞고 경찰에 고소해봐야 결국 복수는 제대로 안 되는 거잖아요. 제대로 갚아주는 것만이 해결책이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그년이 2번에 걸쳐 절 때렸다는 증거를 확보한 다음 다시 공격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일이 잘못되면 제가 감옥에 갈 각오까지 했고요. 그리고 3번째로 그 여자와 공원에서 만나기로 했어요. 그냥 만나자고 하면 눈치를 챌 것 같아서 저도 남편이랑 못 살겠으니
남편 소유권을 두고 결판을 내자고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랬더니 그년이 나오더군요. 공원에서 의기양양하게 나오는 그년을 본 저는 인터넷에서 산 호신용 스프레이를 먼저 뿌렸습니다. 제가 싸움을 해본 적이 없어서 맨손 다툼으로는 질 것 같았거든요. 스프레이를 실수 없이 그년 얼굴에 뿌렸고 그년은 발광하더군요. 그 자리에서 저는 그년의 몸에 올라타 쓰러뜨리고 마구잡이로 손을 휘둘렀습니다. 제가 뭘 어떻게 때렸는지 기억도 잘 안 나요. 주먹을 휘둘렀는지 손바닥을 휘둘렀는지도 기억도 잘 안 나고요. 기억나는 건 제가 지쳐서 손을 멈췄을 때 그년 얼굴이 피투성이었다는 것 정도였습니다. 나중에 들으니 미세한 안과 골절과 코뼈 골절을 입었다고 하더라고요. 남을 그렇게 두들겨 팬 적이 처음이라 당혹스럽기도 했지만 절 2번이나 때린 년이 피투성이가 된 모습을 보니 속이 후련하더군요. 마지막으로 일어나면서 그년을 밟아주고 제가 말했죠. 깝죽거리지 마 이년아. 그년이 쓰러진 채로 목소리를 높이더군요. 이 미친년아. 내가 너 가만 놔둘 것 같아? 뭘 어쩔 건데. 당장 경찰에 고소할 거야. 맘대로 해. 나라고 고소 못할 것 같아? 네가 날 2번 때린 것 증거 확보해놨거든. 그리고 우리 남편이랑 놀아난 증거도 다 있고 너희 집 돈 많으면 고소해보던가. 남편 새끼랑 이혼하면서 남편이랑 너한테 위자료도 청구할 거니까. 그렇게 피투성이가 된 그년을 놔두고 저는 집에 돌아왔습니다. 집에 돌아오는 길에 흥분도 가라앉았고 이제 앞으로 조처를 해야 할 때였죠. 일단 그년에게 제가 가지고 있는 그년이 절 때린 증거자료 그리고 간통증거 등을 보냈습니다. 그쪽에서 형사고소를 하면 민형사상으로 함께 고소하겠다고 한 거죠. 그리고 남편 찾아가서 제가 그년을 반죽여놨다고 했습니다. 남편도 그년에게 이야기를 들었는지 기겁하더군요. 그리고 제가 말했습니다. 더러운 걸 보지 않고 좋게 헤어지자. 그년 얼굴 내가 갈아버린 거 생각해서 위자료는 안 받을 거고 그 외의 재산은 각각 목대로 나누는 거야. 어때? 남편은 알겠다고 하더라고요. 그년이 더 괘씸했지만 남편에게 정이 떨어진 것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제가 첫 번째 뺨을 맞았을 때는 그렇다 쳐도 2번째 뺨을 맞았을 때까지도 가만히 있었으니까요. 물론 대놓고 그년 편들지도 않았지만 아내가 상간녀에게 맞았는데 가만히 있는 것 자체가 결국 아내보다는 상간녀 편을 들겠다는 것 아닙니까? 그런 남편과 얽혀서 시간을 더 낭비하고 싶지 않았습니다. 어차피 그년을 반 죽여놓았으니 속도 풀렸겠다. 더럽게 재판을 길게 끌고 나가는 것보다는 빨리 이혼을 하는 게 낫다고 생각했습니다. 이후 저와 남편과 그녀는 마지막으로 딱 한 번 더 만났어요. 서로 이번 간통사건과 폭행사건 때문에 형사고소나 민사소송, 위자료 청구 이런 것을 안 한다는 각서를 쓰기 위해서였습니다. 그때 그녀는 코에 깁스하고 있더군요. 코에 깁스하고 마스크 쓰고 공직인에게 가는 게 얼마나 우습던지. 제가 그녀 보고 웃을 때 그녀는 제 눈을 피하더군요. 확실히 뜨거운 맛을 보여준 보람이 있는 순간이었습니다. 아무튼 그렇게 우리 세 사람은 각서까지 썼고 이제 협의이혼 과정을 밟고 있습니다. 재산은 각각 법대로 나눌 것 같아요. 남편이 그녀가 살지 안 살지는 모르겠지만 이제는 신경 안 쓰렵니다. 그쪽은 마음대로 살든 죽든 내버려 두고 저는 제 인생을 찾으렵니다. 네, 오늘의 사연은 여기까지입니다. 남편의 불륜이 결국 유혈 사태로 번졌다는 말씀이셨습니다. 그래도 마지막에는 서로 대화로 잘 풀어내셨다니 다행이네요. 그럼 저는 다음 사연으로 돌아올 테니 구독과 좋아요, 알람 설정 부탁드려요.